자, 이번 시간에는 별의 세 번째 차시인 별마다 밝기가 제각기 달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별의 밝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별의 곱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면 여기에 시리우스가 있고 어떤 별도 있고 이런 별들이 있죠. 시리우스는 참고로 겨울철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이었죠. 그런데 보면은 이 별들이 가장 밝은 별도 있고요. 그 다음은 밝은 별이 있고요. 희미하게 보이는 별도 있죠. 그래서 별마다 밝기가 다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별마다 밝기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첫 번째로 별은 고대 그리스의 히파크로스에 의해서 별들의 밝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눈으로 관찰했어요. 맨눈으로 관찰해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그냥 1등성이라고 했고요.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들을 6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별이 숫자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1856년 포커슨이라는 사람은 조금 정밀한 관측을 통해서 히파크로스가 정한 1등성이 6등성에 비해 약 100배 밝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5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약 100배에 해당하며 1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약 2.5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금 낯선 단어가 생기는데 히파크로스는 등성이란 말을 이야기했었고 포쿠스는 요 등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등성과 등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등성은 일정한 범위의 등급을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성은 즉 히파크로스가 말한 1등성은 0.6에서 1.5등급의 별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성은 되게 좀 두리뭉실한 범위라고 나타내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등성 안에 등급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포커슨이 이야기한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그래서 6등급부터 봅시다. 6등급에서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몇 배씩 늘어나요?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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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배씩 늘어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등급에서 1등급까지는 몇 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 1, 2, 3, 4, 5. 5등급 차이가 나죠.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 6등급에서 1등급을 빼면 돼요. 6등급에서 1등급을 빼면 5가 나오잖아요. 즉 5등급 차이는 약 몇 배냐면 100배입니다. 5등급 차이는 100배예요.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이에 해당하는 별들의 밝기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나와 있어. 좀 이렇게 해볼까요? 1등급 차이, 즉 1등급 차이는 예를 들어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는 게 1등급 차이죠. 이때는 2.5배예요. 그러면 2등급 차이는 6등급인 별에서 2등급 차이라는 거는 4등급이라는 거죠. 2회까지는 몇 배 차이면 6.3배. 그럼 3등급 차이는 1, 2, 3등급이니까 16배. 계산해보면 2.5에 3배니까. 그 다음에 4등급 차이는 2.5에 4배니까 40배. 5등급 차이는 1, 2, 3, 4, 5등급 2.5에 5배니까 100배. 이거 오타예요. 이가 6배가 아니라 2.5에 5배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또 이제 보기 쉽게 전구의 개수로 표현해 보면 6등급에는 만약 전구가 한 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등급은 2.5개가 있으면 되고요. 4등급은 약 6.3개, 3등급은 16개, 2등급은 약 40개, 그 다음 100등급은 약 100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4등급인 별보다 약 100배 밝은 별, 4등급인 별보다 약 100배 밝은 별. 100배 밝다는 것은 몇 등급 차이 난다는 거예요? 5등급 차이 나는 거죠.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5등급 차이가 100배니까. 그럼 4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은 별이라고 했으니까 4등급 마이너스 5등급을 하면 되겠죠. 어두운 별이니까 밝은 별이니까 밝은 별은 숫자가 작아 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만약에 어두운 별이라고 하면
4 더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9등급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관측의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별들이 관측이 돼서 이제 등급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소수점도 사용합니다. 지금 아까는 1등급부터 6등급밖에 없었잖아요. 소수점도 사용하고요. 1등급보다 더 밝은 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0, 마이너스 2등급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도 있겠죠. 걔네들 7, 8, 9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에 따라 정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등급은 거리와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정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별의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한번 활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은 거리에 따라서 별빛이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보면 얘가 빛이 나오는 곳이에요. 얘를 사람이 별빛이 나오는 곳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이 빛은 공간으로 퍼져나가죠.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하나 점에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이 면적에 이 빛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때의 빛의 밝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거리가 2배가 늘어나요. 거리가 2배가 늘어나면 이 빛이 받는 면적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4배가 돼요. 공간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받았던 이 별빛의 밝기, 즉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쪽으로 다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 나오는 빛이 다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로 줍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거리가 3배가 늘어나면 이 면적이 3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9배로 늘어나요. 9개로. 이러기 때문에 이 밝기는 요 9분의 1로 줄게 돼 있어요. 줄게 됩니다. 그러겠죠? 일단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밝기는 줄어드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면적에 별빛이 골고루 다 가야 되는데 얘는 면적이 작고 얘는 면적이 크고 얘는 더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빛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면적은 넓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다 골고루 다 분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빛들이.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밝기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서 얘를 좀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거리의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이 되겠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아까 전에 사실 별과 즉 관측자와 별들의 거리에 대해서는 밝기에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고려한 밝기는 뭐냐면 사람은 그냥 고정돼 있고 이렇게 지울까요? 사람은 이렇게 고정돼 있고 별들이 여기 있고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빛의 세기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게 가장 밝은 별이고 밝게 빛나고 어떤 게 가장 어둡게 빛나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별들은 뭐에 따라서도 밝기가 변한다고. 요 거리에 따라서도 밝기가 변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진짜 밝은 별이 무엇인지는 겉보기 등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상의 임의의 선을 긋습니다. 임의의 선을 긋고 이 별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요. 다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옮겨놓는다는 거는 지금 이 사람과 특정한 하나의 가상의 선을 선정한다는 거는 사람과 이 선의 거리를 다 동일하게 둔다는 거죠. 이 거리를 참고로 10파세기라고 합니다. 이 별들을 사람이 봤을 때 10파세기에 해당하는 곳의 별들 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일단은 뭐가 통일이 됩니까? 그렇죠. 거리가 다 통일이 되죠. 거리가 통일이 된다는 거는 거리에 의한 밝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리에 의해서 밝기에 관여되는 요인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대신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별들이 실질적으로 내는 빛의 양이죠. 이 빛의 양에 따라서 밝고 어두움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밝은 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 등급이라고 해요. 무슨 등급? 절대 등급. 여기 나와 있죠.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절대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별들을 10파세기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10파세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즉 거리에 대한 밝기 변하는 것을 그냥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이제 별들이 이제 얼마만큼 빛을 내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은 같을 수도 있고요. 우연찮게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게 대부분이에요. 다른 게 대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표가 있는데 겉보기 등급 태양, 직녀성, 야쿠투로스, 리겔, 시리우스, 데네브, 알데브란, 데델교수가 있죠. 자, 겉보기 등급은 다시 그리면 사람은 이렇게 고정돼 있고 이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별들을 동일한 위치에다 두고 측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이 실질적으로 가장 밝은 건지는 리얼하게 밝은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가장 밝은 별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마이너스 26.8, 뭐 직녀성 이렇게 아쿠투로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숫자가 가장 작은 게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봤을 때 그냥 밝게 빛나는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태양이에요. 하지만 이 태양이 진짜 밝은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밝은 정도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들을 다 옮깁니다. 10파세기 있는 쪽으로 다 옮겨요. 이때 이렇게 옮겨놨을 때, 즉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를 고정시켜 놨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별들이 빛의 양을 얼마만큼 많이 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별의 리얼한 밝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밝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절대 등급은 봅시다. 마이너스 4.8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여기서 숫자가 가장 작은 게 뭡니까? 그렇죠. 데네브죠. 그래서 데네브는 그냥 가장 이 별이 별빛을 가장 밝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이게 밝게 내는 거는 데네브보다는 적지만 4.8이니까 적지만 태양은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빛의 양을 데네브보다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등급을 가지고는 이 빛이 진짜 가장 밝은지 안 밝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겉보기 등급은 그냥 지구에 그냥 가까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밝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좀 많이 있네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요. 요게 가상의 선이에요. 10파세. 절대 등급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태양 봅시다. 태양은 실질적으로 현재 이 태양은 여기 있고요. 데네브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직녀성은 여기에 있어요. 진짜 위치예요. 자, 여기 위치에 있을 때 밝기, 맨눈으로 본 밝기를 무슨 급?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26.8, 데네브는 1.4, 직녀성은 0등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얘가 진짜로 빛의 양이 가장 많은 게 태양인지 데네브인지 직녀성인지 그 별이 에너지를 내는 양이 가장 많은 게 태양인지 데네브인지 직녀성인지를 알려면 얘네들을 어디다가 다 위치를 시켜야 합니까?
동일한 선상에다 위치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밝기도 변하니까. 그래서 태양은 절대 등급이 4.8이에요. 그래서 자, 겉보기 등급이 26.8인데 마이너스 26.8인데 절대 등급이 4.8이라는 것은 숫자가 더 커졌죠. 숫자가 더 커졌다는 것은 밝기가 더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말은 더 멀리 떨어진다는 거니까 여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대내부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6.9예요. 즉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작아요. 그 말은 더 밝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보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녀성은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위치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겠죠. 원래 있는 것보다 절대 등급의 숫자가 더 작아졌으니까,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얘가 이 별들이 10파색 안에 있는지 혹은 10파색 밖에 있는지 혹은 10파색 근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하자면 태양처럼 지구에서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습니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는 것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이죠. 26.8 마이너스 4.8은 0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은 10파색보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내부처럼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큰 거는 다시 말하면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써볼까요? 겉보기 등급이 1.3 마이너스 6.9는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파색 밖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둘의 차이가 0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10파색에 있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봅시다. 절대 등급 여기 겉보기 등급이 0이고요. 마이너스 0.5죠. 그러면은 얘는 뭐 일단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보다 작지만 거의 0이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파색 근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질문 봅시다. 개념 확인을 하고 마무리합시다. 거리에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어요. 거리에 관계없이죠. 거리에 관계없이에요.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거리를 고정시켜 놓고 별의 리얼한 밝기, 실제 밝기를 비교해 놓은 것을 뭐라고 했어요? 얘를 10파색으로 두고 얘를 절대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진짜 밝기를 보려면 절대 등급. 그냥 우리가 봐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가장 밝은 거를 보려면 겉보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별까지 거리가 4배가 멀어지면 도달하는 빛의 양은 그렇죠. 16분의 1로 줄어들죠.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3번, 별의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별의 밝기는 거리에 따라서 혹은 이 별빛이 내는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에너지 양에 따라 달라지죠. 두 가지입니다. 거리와 에너지 양. 알겠습니까?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